강민주는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40대 후반의 공무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곤 해요. 결혼한 지 18년 된 한서연과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이어왔어요. 아이 하나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주말에 가족끼리 산책 나가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요즘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변화가 그 시작이었어요. 처음에 민준은 서연의 변화를 좋게 봤어요. 서연이 마인드 엘리베이션이라는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로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으니까요. 원래 서연은 집안일을 하며 지내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 교육에 신경 쓰고 저녁에 민준과 TV 보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코칭을 시작한 후로 서연은 옷차림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었는데 이제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외출해요. 헬스장도 등록해서 매일 운동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해요. 마치 20대 때의 서연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요즘 예뻐졌네. 코칭이 효과 있나 봐.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살짝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응, 신태우 코치가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대. 하지만 그 변화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월요일 저녁에도 목요일에도 나가요. 오늘은 네트워킹 자료 준비해야 해. 서연이 핸드폰을 보며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요. 저녁 식사 때 서연이 자리에 없으면 민주는 혼자 밥을 먹어요.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미나, 17살 된 딸이 옆에 앉아 말해요. 아빠, 엄마 또 늦게 오시네. 민주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요. 응, 코칭 때문에 바쁜가 봐. 곧 끝날 거야. 어느 수요일 저녁, 민주는 사무실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가보니 서연이 이미 나간 후였어요. 부엌 테이블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일 상담 있어서 늦을게. 미나랑 먼저 먹어. 민주는 그 메모를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메모가 잦아졌어요. 서연의 핸드폰에는 코칭 그룹 채팅이 가득해요. 민주는 한 번 슬쩍 봤어요. 신 코치님 강해, 너무 좋았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서연의 답장도 있었어요. 맞아요. 제 인생 바꿔줄 것 같아요. 민주는 그걸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안 바뀌나? 그날 밤 서연이 11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할 텐데, 민준이 말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어요. 응, 상담이 길어졌어. 신태우 코치가 제 잠재력을 봐주셨어. 리더십이 강하다고. 서연의 눈빛이 반짝여요. 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민준을 볼 때 저런 눈빛이었는데. 그래, 좋겠다. 민준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서연은 샤워실로 가며 말해요. 내일도 모임 있어서 일찍 나갈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을 관찰했어요. 서연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새로 산 거예요. 오늘 입는 옷 예쁘네. 민준이 말했어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대답해요. 고마워. 코칭에서 스타일링 팁 배웠어.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스타일링? 그 코치가 가르쳐 준 건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주는 서연의 코칭 프로그램을 검색해 봤어요. 신태욱의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은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세요 라는 슬로건이 보였어요. 후기들에는 여성 참가자들의 칭찬이 많았어요. 신코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주는 그걸 보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연이 또 없었어요. 미나가 주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또 나갔어. 자료 준비한다고.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요. 민주는 미나 옆에 앉아 물었어요. 요즘 엄마 어때 보이니? 미나는 펜을 내려놓고 대답해요. 이상해. 핸드폰만 보고 웃고 집에 있을 때도 멍하니 있어. 아빠,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민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 없어. 코칭 때문일 거야. 하지만 미나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해요. 아빠, 나 무서워. 우리 가족 깨지지 않게 해. 민주는 미나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알아봐야겠어. 그 주 금요일, 민주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서연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9시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오늘 뭐 했어? 민준이 물었어요. 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해요. 그룹 미팅. 신코치가 특별 세션을 열었어. 모두들 열정적이었어. 민주는 서연의 가방을 보며 말해요. 요즘 자주 늦네? 괜찮아? 서연은 부엌으로 가며 웃어요. 응, 에너지가 넘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민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오랜만에? 우리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인가? 서연이 잠든 후 민주는 조용히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슬쩍 펼쳐봤어요. 서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신코치와 일일. 내 강점을 발견해줬어. 심장이 빨리 뛰네. 이게 성장일까? 민주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네? 그건 사랑의 시작처럼 들려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18년의 결혼이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세미나야. 점심은 알아서 먹어. 서연이 말해요. 민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물었어요. 어디서 해?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해요. 강남 공유 오피스. 왜?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나간 후 민주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빌딩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엿봤어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신태욱 옆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신태욱이 서연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자료를 가리켰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앉아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코칭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혼자 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저녁에 서연이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네. 서연이 말해요. 민주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너도 늦었네. 세미나 어땠어? 서연은 물을 마시며 웃어요. 신코치가 제안해준 아이디어가 좋아. 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속으로 끓었어요. 꿈. 우리 가족의 꿈은 어때? 일요일 오전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미나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랑 시간 안 보내? 서연은 웃으며 대답해요. 코칭 끝나면 더 같이 할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봤어요. 중요한 시기? 그 코치와의 시간이 중요한가? 식사 후 민주는 미나와 방에 들어가 속삭였어요. 미나야, 아빠가 알아볼게. 걱정 마.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어요. 월요일 저녁 서연이 또 나갔어요. 민주는 집에서 서연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새 옷들이 많았어요. 태그가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옷들은 누구를 위해 산 거지? 그날 밤 서연이 들어오자 민주는 물었어요. 향수 냄새 나네. 새 거야? 서연은 코트를 걸며 대답해요. 응, 코칭에서 추천받았어. 상큼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냄새는 남자 향수처럼 느껴졌어요. 화요일 아침,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가 물었어요. 재미있는 거 봐? 서연은 핸드폰을 감추듯 내려놓아요. 아, 그룹 채팅. 코치가 유머러스한 이야기 올렸어. 민주는 그 반응을 보며 확신이 생겼어요. 숨기는 게 있어. 출근 후 사무실에서 민주는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코칭 프로그램 알아? 마인드 엘리베이션. 동료는 웃으며 대답해요. 유명하던데. 신태욱 코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 왜?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봤어요. 인기 많아? 그게 문제야.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연이 요리를 하는 걸 봤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민준이 말했어요. 서연은 국자를 저으며 대답해요. 응, 내일 모임 준비하려고. 같이 먹자. 식탁에서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요즘 우리 대화가 적네. 괜찮아? 서연은 손을 빼며 웃어요. 바빠서 그래. 코칭이 끝나면 더 가까워질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쓰렸어요. 가까워질 거라니. 지금은 멀어지고 있는데.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안 왔어요. 서연의 노트가 떠올랐어요. 다시 펼쳐봤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신코치의 눈빛이 따뜻해.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 민주는 노트를 쥐고 떨었어요. 안정감? 내가 주지 못한 건가? 창밖을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수요일 모임 후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주는 기다리다 물었어요. 오늘 신코치랑 뭐 했어? 서연은 놀라며 대답해요. 그냥 토론. 왜 그렇게 물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마음속 의심이 커져만 갔어요. 목요일 저녁 서연이 일 상담을 간다고 했어요. 민주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강남 빌딩 앞에서 기다렸어요. 서연과 신태욱이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신태욱이 서연의 어깨를 톡톡 치며 웃어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여요. 민주는 그걸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금요일 아침 미나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노트 봤어. 신코치 이름이 많아. 민주는 미나를 안으며 대답해요. 알았어.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민주는 신태욱에 대해 더 검색했어요. 그는 여성 참가자들과의 스캔들 소문이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토요일 세미나 후 서연이 왔어요. 민주는 노트를 들고 대면했어요. 이게 뭐야? 설렘. 서연은 얼굴이 하얘지며 말해요. 메모일 뿐이야. 오해하지 마.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해요. 오해? 이게 배신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감정일 뿐.
하지만 민주는 알았어요. 감정적인 배신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1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의심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다음 주에도 서연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월요일 저녁 서연이 또 늦었어요. 민주는 서연의 가방에서 명함을 찾았어요. 신태욱의 명함 뒤에 언제든 불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는 명함을 구겨 쥐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화요일 아침 서연은 새 향수를 뿌리고 나갔어요. 민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 끓었어요. 출근길에 민주는 코칭 후기 사이트를 더 봤어요. 신 코치와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순간. 민주는 핸드폰을 껐어요. 최고의 순간. 서연도 그렇게 느끼나? 저녁에 서연이 들어오자 민주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서연은 피곤한 듯 대답해요. 코칭 스케줄이 있어서. 다음에 민주는 실망했어요. 코칭이 우리보다 우선인가? 수요일 민주는 다시 빌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서연과 신태욱이 커피를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해요. 신태욱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져요. 민주는 그걸 보며 돌아섰어요. 집에서 기다리다 서연에게 물었어요. 오늘 커피 마셨어?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해요. 응, 왜? 민주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폭풍이 일었어요. 목요일, 미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핸드폰에 신코치 사진 저장했어. 민주는 미나를 달래며 확인했어요. 서연의 갤러리에는 신태욱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준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금요일 저녁 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주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서연은 변명했어요. 그냥 자료야.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어요. 배신의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토요일, 민주는 혼자 산책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18년을 돌아봤어요. 서연과의 첫 만남, 결혼, 미나의 탄생. 이제 그 모든 게 위태로워요. 집에 돌아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해요. 오늘 세미나 재미있었어. 민주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배신의 서막이었어요. 민주는 일요일에 서연의 노트를 다시 봤어요. 새로운 글. 신 코치와의 대화가 너무 소중해.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유. 민주는 노트를 찢을 뻔했어요. 자유? 우리 결혼이 감옥인가? 월요일. 민주는 사무실에서 코칭 프로그램의 어두운 면을 검색했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어요. 코치가 참가자들을 유혹한다는 소문. 민주는 결심했어요. 더 지켜봐야 해. 그 주 내내 서연의 늦은 귀가, 미소, 향수 냄새가 민준을 괴롭혔어요. 미나와의 대화도 잦아졌어요. 아빠, 우리 엄마 잃지 마. 미나의 말에 민주는 눈물을 삼켰어요. 마침내 민주는 서연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신태욱과 무슨 관계야? 서연은 부정했어요. 코치일 뿐이야.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거짓이 보였어요. 18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강민주는 그날 밤 서연의 등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서연의 세계로 들어가야 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내 신태욱을 검색했어요. 신태욱은 유명한 심리학 전문가였어요. 40대 중반,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의 홈페이지에는 대형 세미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 책 출간 소식, 인터뷰 기사들. 마인드 엘리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세요. 민주는 그 문구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게 정말 자기 개발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주는 컴퓨터를 켰어요. 서연은 또 모임에 나간 상태였어요. 미나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아빠, 오늘도 혼자 먹을까? 민주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민주는 신태욱의 프로그램에 대해 더 파고들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후기들을 찾았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몇몇 글에서 불편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신코치가 너무 친절해서 부담스럽다. 여성 참가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 민주는 그 글들을 캡처하며 메모했어요. 이게 단서야. 그 주 토요일. 민주는 서연이 모임에 나간 틈을 타 행동에 나섰어요. 프로그램 등록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이름은 가짜로 해야 해. 민주는 자신의 직업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서 행정관리 지식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빈다 권역수로 등록했어요. 자기 소개란에 썼어요. 정부 전문가로서 사설 교육 모델을 평가 중입니다.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려 해요. 민주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성공할까? 등록이 완료되자 이메일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권혁수 씨. 다음 세션에 참여하세요. 첫 모임 날이 왔어요. 수요일 저녁, 강남의 공유 오피스 빌딩. 민주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갔어요. 안경을 바꾸고 머리를 살짝 다듬었어요. 서연이 알아보지 못하게 빌딩 로비에서 참가자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30, 40대 여성들, 몇몇 남성도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명찰을 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권혁수라고 적힌 명찰. 세션룸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앞에 스크린이 있고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뒤쪽에 앉아 주위를 살폈어요. 서연이 보였어요. 그녀는 앞줄에 앉아 신태욱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신태욱이 들어오자 박수가 터졌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할게요. 세션이 시작됐어요. 신태욱은 강연을 펼쳤어요. 자기 인식의 중요성. 여러분의 내면을 깨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었어요. 민주는 메모를 하며 관찰했어요. 서연이 신태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집에서 나한테는 안 지어주던 미소. 신태욱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연 씨처럼 최근에 큰 성장을 보인 분이 계시네요. 공유해 주세요.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어요. 코치님 덕분에 제 리더십을 발견했어요.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신감, 나 때문에 잃어버린 건가? 휴식 시간에 민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신태욱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권혁수입니다. 정부 쪽에서 왔어요. 이 프로그램의 모델이 인상적입니다. 신태욱은 눈을 빛내며 악수했어요. 오, 정부 전문가시군요. 반갑습니다. 협력 기회가 있을까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가 중이에요.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신태욱은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특별 세션을 마련할게요. 민주는 그 명함을 쥐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문을 여는 열쇠야. 다음 세션, 토요일 오후. 민주는 다시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서연과 신태욱의 상호작용을 더 가까이서 봤어요. 그룹 토론 시간. 서연 씨의 통찰력이 뛰어나네요.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서연은 기뻐하며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민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집에서 나한테는 왜 저런 눈빛 안 주지? 토론 후 신태욱이 서연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나중에 일일로 더 이야기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민준의 역할이 빛을 발했어요. 권혁수로서 그는 신태욱에게 내부 자료를 요청했어요. 교육 모델의 세부 구조를 보고 싶어요. 신태욱은 흔쾌히 공유했어요. 이메일로 온 파일들을 열어보니 참가자 목록과 개인 피드백 노트가 있었어요. 민주는 밤새 그걸 분석했어요. 서연의 노트, 잠재력 높음. 더 가까운 지도 필요. 다른 여성 참가자들도 비슷했어요. 30대 주부 A씨, 감정적 지지 강화. 40대 직장인 B씨, 개인적 매력 강조. 민주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두 여성들, 대부분 결혼했거나 외로운 사람들. 신태욱이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야. 어느 목요일 저녁 특별 세션. 민주는 신태욱의 초대로 참석했어요. 소규모 그룹, 여성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신태욱은 개인 상담을 진행했어요. 한 여성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빛나요. 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여성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은 서연 차례. 신태욱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은 특별해요. 제가 도울게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민주는 뒤에서 그걸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코칭이 아니야. 유혹이야.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모임 후 신태욱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왔어요. 프로그램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민준이 물었어요. 신태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참가자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주면 성장도 빨라져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끓었어요. 외로움을 채워? 그게 네가 하는 짓이야? 민주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했어요. 한 여성에게 슬쩍 물었어요. 신 코치님과 일일 상담 어때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너무 친절하세요. 오랜만에 이런 관심 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주는 미나에게 털어놨어요. 아빠가 엄마의 모임에 가봤어. 이상한 점이 많아.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엄마가 위험한 거야? 민주는 미나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지킬게.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마. 그날 밤 민주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신태욱의 과거 기사도 찾았어요.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가자와 스캔들이 있었다는 소문. 민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토요일 세션에서 민주는 또 목격했어요. 신태욱이 한 여성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당신의 고독을 이해해요. 그 여성은 울며 안겼어요. 서연도 비슷한 장면을 봤지만 웃으며 지나쳤어요. 민주는 서연을 보며 생각했어요. 너도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세션 후 민주는 신태욱에게 접근했어요. 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신태욱은 자료를 더 보냈어요. 그 안에는 개인 메시지 로그가 있었어요. 신태욱이 여성들에게 보낸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같은 메시지들.
민주는 주말에 그 로그를 분석했어요.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 서연 씨의 미소가 제 에너지가 되어 민주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이 새끼가.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사무실에서 시간을 내어 다른 참가자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익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신 코치의 접근이 과한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불편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서 참아요. 민주는 그 말을 녹음했어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수요일 모임, 민주는 서연의 행동을 더 자세히 봤어요. 서연이 신태욱에게 자료를 건네며 웃었어요. 손이 스쳤어요.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서연이 돌아오자 민주는 물었어요. 오늘도 재미있었어? 서연은 밝게 대답했어요. 응, 코치님 피드백이 도움이 돼. 민주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 피드백이 내 약점을 노리는 거야. 민준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목요일 저녁, 신태욱의 사무실 근처를 맴돌았어요. 신태욱이 한 여성과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팔짱을 끼고. 민주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증거야. 금요일, 민주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피해자 그룹을 찾았어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마인드 엘리베이션 피해 있나요? 답글이 왔어요. 저도 코치의 과도한 관심으로 고통받았어요. 토요일 세션에서 민주는 절정의 장면을 봤어요. 신태욱이 서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서연 씨, 당신의 잠재력을 더 키우려면 더 가까운 관계가 필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가까운 관계? 이건 명백한 유혹이야.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어요. 신태욱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외로움을 파고든다는 증거. 서연뿐만 아니라 여러 명. 민준의 가슴은 아팠지만 결의가 섰어요. 이걸 끝내야 해. 하지만 아직 서연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신태욱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협력 논의를 위한 미팅 부탁해요. 신태욱은 바로 답했어요. 좋아요. 내일 저녁에. 민주는 그 미팅을 준비했어요. 녹음기를 챙겼어요. 미팅에서 신태욱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성 참가자들이 제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충성도가 높아지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인정했어. 화요일 미팅 후 민주는 서연의 노트를 다시 봤어요. 새로운 글, 코치님과의 미팅이 기대돼. 제 삶을 바꿔줄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너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수요일 모임, 민주는 또 관찰했어요. 신태욱이 다른 여성에게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속삭였어요. 민주는 그걸 메모했어요. 패턴이 분명해. 목요일, 민주는 미나와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증거를 모았어. 곧 엄마를 구할게. 미나는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빠. 금요일 저녁, 민주는 신태욱의 과거를 더 파헤쳤어요. 이전 프로그램에서 소송이 있었다는 기사. 성희롱 의혹. 민주는 그걸 프린트했어요. 토요일 세션에서 민주는 서연과 신태욱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서연 씨, 주말에 개인 세션 어때요? 신태욱의 제안. 서연은 망설이다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주는 그 주말 혼자 앉아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로그, 증언. 신태욱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약점을 노린다는 사실. 서연의 변화가 그 덫에 걸린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민준의 고통이 깊어졌지만 이제 행동할 때야.
민주는 그 주말 내내 자료를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사진들, 메시지 로그, 다른 여성들의 증언. 모든 게 신태욱의 덫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 덫에 걸려들었고 이제 민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어요. 일요일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는 피곤하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오늘 세션 끝나고 네트워킹 파티가 있었어. 정말 유익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늦게 올 거라고 했네. 서연은 코트를 벗으며 웃었어요. 응, 다음 주말에 큰 치유 파티가 있어. 고급 네트워킹이래. 코치님과 주요 멤버들만 초대받았어. 아마 늦을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치유 파티? 네트워킹? 이게 기회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 월요일 아침,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새로 산 드레스, 검은색으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다음 주말 파티에 입을 거야. 어때? 서연이 물었어요.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예쁘네. 누구란가? 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룹 멤버들. 신 코치님이 주최해. 고급 레스토랑이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권혁수로서 초대받을 수 있을까? 그날 사무실에서 민주는 신태욱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주말 파티에 대해 들었어요. 정부 평가 차원에서 참석 가능할까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물론입니다. 권혁수 씨. 환영해요. 협력 논의도 할 수 있겠네요. 민주는 핸드폰을 쥐고 떨었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어. 화요일 저녁, 서연이 또 모임에 나갔어요. 민주는 집에서 미나와 저녁을 먹었어요. 미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아빠, 다음 주말에 엄마 또 늦을 거래. 우리 둘이 뭐 할까? 민주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영화 볼까? 하지만 아빠도 좀 늦을 수 있어.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아빠도? 왜?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문이야.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만약 서연이 나를 알아보면 변장해야 해. 수요일 모임에서 민주는 권혁수로서 참석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신태욱이 다가와 말했어요. 파티 초대 확인됐어요. 기대돼요. 민주는 악수하며 대답했어요. 네, 자료도 더 볼게요. 서연은 멀리서 웃으며 다른 멤버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너는 모르겠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온 민주는 거울 앞에서 변장을 연습했어요. 안경테를 바꾸고 수염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머리도 왁스로 다르게 세웠어요. 이 정도로 안 알아보겠지. 목요일 아침, 서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티가 기대돼. 고급 와인도 있고 네트워킹 기회가 많대. 민주는 출근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즐겁게 다녀와. 안전하게. 서연은 뽀뽀를 하며 나갔어요. 민주는 그 뽀뽀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마지막일까? 그날 저녁, 민주는 사무실에서 파티 장소를 확인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민주는 차를 빌려 준비했어요. 따라갈 수 있게. 금요일 저녁, 서연이 집에 일찍 왔어요. 내일 파티 준비해야 해. 머리하러 갈게.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예쁘게 하고 와. 서연이 나간 후
민주는 미나에게 말했어요. 아빠 내일 늦을 거야. 할머니 댁에 가 있을래?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있을게. 아빠, 조심해. 민주는 미나를 안아줬어요.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토요일, 파티 날이 됐어요. 민주는 오후에 권혁수 복장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검은 슈트, 명찰 달고.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와인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참가자 20명쯤, 대부분 여성들. 신태욱이 중앙에 서서 인사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성장을 축하해요. 서연은 신태욱 옆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민주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지켜봤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코치님, 오늘 강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신태욱이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에너지가 넘쳐요. 파티가 진행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주는 권혁수로서 신태욱과 대화했어요. 프로그램의 확장 계획이 있나요? 신태욱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부 협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준의 눈은 서연에게 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사람들 일부가 나갔어요. 10명쯤 남았을 때 민주는 테이블 아래를 슬쩍 봤어요. 신태욱의 손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은 피하지 않고 살짝 쥐는 듯 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너무 가까워. 코치와 참가자의 관계가 아니야. 파티가 끝나갈 무렵 신태욱이 말했어요. 늘 두 번째 장소로 가요. 누구 올래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일부 나갔지만 서연은 남았어요. 저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주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곧 신태욱의 검은 세단이 나왔어요. 안에는 신태욱과 서연, 다른 두 여성. 민주는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차는 강남의 고급 서비스 아파트로 향했어요. 신태욱의 소유인가? 민주는 길 건너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그룹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30분, 60분, 90분이 지났어요. 마침내 서연이 나왔어요.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문을 열었어요. 뒤따라 신태욱이 나왔어요. 그는 서연의 어깨를 안고 가까이 다가섰어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신태욱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애정어린 키스. 서연은 눈을 감고 받아들였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여러 장 찍혔어요. 플래시 없이 하지만 선명했어요. 이게 증거야. 배신의 증거. 서연이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 민주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8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신태욱이 돌아 들어가는 걸 보며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네가 한 짓 갚아줄게. 집에 돌아온 민주는 문을 열었어요.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늦었네. 미나가 말했어요. 민주는 미나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다 끝났어. 서연은 아직 안 왔어요. 민주는 사진을 컴퓨터에 옮겼어요. 확대해서 봤어요. 서연의 미소, 신태욱의 손길.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야. 육체적인 배신이야. 일요일 아침,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어제 재미있었어. 네트워킹 성공적이었어.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커피를 타며 대답했어요. 그래. 어디서 마무리했어? 서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바에서.
일찍 왔어. 민주는 속으로 끓었어요. 거짓말.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더 준비해야 해. 그 주 월요일, 민주는 사무실에서 사진을 프린트했어요. 증거 파일에 넣었어요. 신태욱의 다른 행적도 더 찾았어요. 비슷한 아파트에서 여성들과 목격된 소문. 민준의 결심이 섰어요. 이제 대면할 때야. 화요일 저녁 서연이 모임에 나갔어요. 민주는 집에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마에 입맞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미나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싸울 거야?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구할 거야.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요일 모임, 민주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렸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민주는 물었어요. 파티 후에 어디 갔어?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바에. 왜? 민주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서연이 떨며 말했어요.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가 한 짓이야. 이제 이야기해.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든 걸 폭로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울며 변명했어요. 그냥 실수야. 민주는 사진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이 증거가 모든 걸 바꿀 거야. 목요일 아침, 서연은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미안해. 코칭 끝낼게. 서연이 말했어요. 민주는 출근하며 대답했어요. 생각해봐.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신태욱을 무너뜨려야 해. 금요일 저녁, 민주는 다른 참가자에게 연락했어요. 증거 있어요? 같이 나서요. 그녀는 동의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민주는 증거를 공유했어요. 사진, 로그. 토요일 민주는 집에서 서연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민주는 모든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네 코칭이야. 이용당한 거야. 서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 그냥 외로웠어. 민주는 서연을 안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일요일 오전 민주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소송 준비. 신태욱의 프로그램을 폭로할 거야. 사진이 핵심 증거였어요. 그 키스, 배신의 순간. 민주는 그 주 내내 증거를 더 모았어요. 다른 여성들의 증언. 서연은 집에 머물며 반성했어요. 미안해,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대답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놈은 끝내야 해. 화요일, 민주는 익명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마인드 엘리베이션 피해 사례.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 반응이 왔어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섰어요. 수요일, 신태욱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민주는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법적으로 가자. 목요일 저녁, 서연과 민주는 식탁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서연이 물었어요. 민주는 권혁수 이야기를 했어요. 서연은 놀라워했어요. 너였어? 그 사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세계에 들어갔어. 금요일, 민주는 경찰에 신고 준비를 했어요. 성희롱, 유혹, 사진이 증거. 토요일, 민주는 서연과 산책 나갔어요. 우리 가족 지키자. 서연은 손을 잡았어요. 민주는 사진을 떠올리며 결의했어요. 이게 끝의 시작이야. 민준의 조사는 마무리됐어요. 이제 행동할 때. 배신의 증거가 모든 걸 바꿨어요. 민주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진들, 메시지 로그, 다른 여성들의 익명 증언. 신태욱의 손이 서연의 이마에 닿는 순간 그 키스가 선명하게 담긴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파일을 정리했어요. 이제 끝내야 해.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이미 집에 돌아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물었어요. 오늘 모임 어때? 서연은 커피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 큰 컨퍼런스가 있어. 신 코치님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야.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인대. 나도 초대받았어. 민주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게 기회야. 권역수로서 참석할 수 있겠네. 민주는 사무실에서 신태욱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컨퍼런스에 정부 평가 차원으로 참석하고 싶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환영합니다. VIP 자리를 드릴게요. 민주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네가 자만할 때 무너뜨릴게. 집에 돌아온 민주는 미나와 저녁을 먹었어요. 미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 요즘 엄마랑 대화 안 해? 분위기 이상해. 민주는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곧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밤 민주는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익명 채팅 로그. 신 코치가 과도한 관심을 보여 불편해요. 그룹 활동 데이터. 여성 참가자들의 개인 상담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 민주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연의 등이 보였어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날이 가까워왔어요. 금요일 저녁, 서연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이 옷 어때? 컨퍼런스에 맞게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봤어요. 예쁘네. 신 코치님 앞에서 입을 거야?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네트워킹이야. 중요한 자리잖아. 민주는 속으로 끓었어요. 네트워킹? 그게 네 변명이야? 민주는 자신의 옷을 준비했어요. 권역수로서의 슈트, 명찰, 변장용 안경도 챙겼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이 집을 나섰어요. 저녁에 봐. 늦을 수 있어. 민주는 미나를 할머니 집에 맡기고 따라 나섰어요. 컨퍼런스 장소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현관에 글로벌 리더십 서밋, 변화와 성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민주는 VIP 입구로 들어갔어요. 홀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수백 명의 참가자, 기업 CEO들, 정치인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뒤쪽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폈어요. 서연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신태욱 옆자리를 차지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신태욱은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자신만만했어요. 민주는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기다릴 때야. 세션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신태욱을 소개했어요. 오늘의 키노트 스피커, 신태욱 코치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신태욱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변화와 성장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홀을 울렸어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무대 뒤로 슬쩍 이동했어요. 보안 요원이 있지만 VIP 명찰 덕분에 통과됐어요. 신태욱이 강연 중간에 물을 마시러 내려왔어요. 민준이 다가갔어요. 신 코치님,
잠시 말씀 좀. 신태욱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어요. 권혁수 씨? 무슨 일이세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뭐죠? 신태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 속 그의 키스 장면. 이건 오해야. 합성된 거예요. 신태욱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민주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해?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신태욱이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주는 피했어요. 이제 무대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쇼를 끝내줄게요. 신태욱이 다시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성장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민주는 그 틈을 타 무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준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막으려 했지만 민준은 밀치고 올라갔어요. 잠시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참가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신태욱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민주는 명찰을 떼며 말했어요. 나는 권혁수가 아니에요. 강민준입니다. 앞줄에 앉은 한서연의 남편이죠. 그녀가 이 프로그램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그 서연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민주는 USB를 프로젝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증거가 떠올랐어요. 메시지 로그. 서연 씨, 당신의 미소가 제 에너지가 돼요. 다른 여성들의 증언. 코치가 과도한 스킨십을 해요. 그리고 그 사진. 이마에 입맞춤하는 장면이 크게 확대됐어요. 참가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민준이 마이크를 쥐고 말했어요. 신태욱은 자기 개발이란 이름으로 여성들의 외로움을 이용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내 아내처럼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당했겠죠. 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한 여성이 일어나 말했어요. 맞아요. 나도 112 상담에서 불편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어요. 내 여자친구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상해졌어.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신태욱은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홀을 빠져나갔어요. 민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서연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왜? 서연은 벽에 기대며 울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난 너를 미워한 적 없어. 그냥 18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잊었어. 신태욱이 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어. 가치 있다고.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가치야?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났어. 민주는 그녀를 안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홀 안에서는 소란이 계속됐어요. 기자들이 신태욱을 둘러쌌어요.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하세요. 신태욱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그날 밤 뉴스가 터졌어요. TV에서 유명 코치 성추행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민주는 집에 돌아와 미나를 안았어요. 미나가 울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연은 그날 호텔에 머물렀어요. 다음 날 그녀가 집에 왔어요. 이혼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산은 네가 가져. 미나만 나랑 있게 해줘.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미나한테 잘해줘.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랬어? 서연은 속삭였어요.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마인드 엘리베이션 프로그램은 무너졌어요. 참가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어요. 신태욱은 소송에 휘말렸어요.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민주는 TV를 껐어요. 끝났어.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이혼 후 민준과 미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준은 저녁을 차렸어요. 아빠, 오늘 뭐 할까? 미나가 물었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 가볼까? 자원봉사 해보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엄마 대신 우리가 도와주자. 첫 봉사날, 민주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르며 이야기 나눴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젊은이, 고마워. 혼자 사는데 네가 와주니 힘이 나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가 말했어요. 아빠, 이게 진짜 성장인가 봐. 민주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거야. 그 후로 매주 토요일, 민준과 미나는 센터에 갔어요. 민준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었어요. 저도 가정이 깨졌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상처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시간이 지나 민주는 사무실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내 경험을 활용해 공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사가 말했어요. 민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개발 프로그램. 하지만 진짜로요. 민준이 대답했어요. 집에서 미나와 함께 책을 읽는 밤, 민주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가끔 미나를 보러 왔어요.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말했어요. 미나는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랑 행복해.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상처가 아물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주는 센터에서 노인들과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젊은이, 삶이 힘들었나 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성장은 타인을 돕는 데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맞아. 네가 우리를 도와주듯 내 자신도 구하는 거지. 민주는 그 말을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해?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요리하자. 우리 가족만의 시간.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어요. 18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왔어. 상처 위에 세운 삶이 진짜 강함이야. 민준의 일상이 변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퇴근 후 미나와 산책했어요.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위로가 됐어요.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강하시네요. 민준은 웃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강함이죠.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서연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가끔 메시지가 왔어요. 미나 잘 지내? 민준은 답했어요. 응, 우리 잘 지내. 여름이 왔어요. 민준과 미나는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피크닉을 준비했어요.
민준이 바비큐를 굽고 미나가 과일을 썰었어요. 노인들이 웃으며 모여들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은 고기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살아요. 피크닉 중 미나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행복해? 민준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응, 이제 진짜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왔어요. 민준과 미나는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비가 와도 좋네. 미나가 웃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 거야. 가을에 민준의 새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공공 자기개발 워크숍. 가족과 지역 사회 중심으로. 첫 세션에서 민준이 강연했어요. 성장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요.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은 미나에게 말했어요. 오늘 성공적이었어. 미나는 포옹하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최고야. 그날 밤 민준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상처는 흉터가 됐지만 그 흉터가 힘의 원천이었어요. 겨울이 됐어요. 크리스마스에 민준과 미나는 센터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노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캐롤을 불렀어요. 한 노인이 민준에게 편지를 줬어요. 네가 우리 가족이야. 민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미나와 트리를 장식했어요. 엄마 생각나? 미나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야. 미나는 웃었어요. 맞아, 아빠. 새해가 밝았어요. 민준은 일기에 썼어요. 1년 전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진짜 성장은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민준의 삶은 안정됐어요.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미나의 미소, 그게 그의 에너지였어요.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민준은 답했어요. 너도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민준은 봄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꽃이 피는 걸 보며 삶은 이렇게 다시 피어나네. 미나와 함께 피크닉을 갔어요. 아빠, 앞으로 뭐 할까? 미나가 물었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도우며 살자. 그게 우리 성장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영원히. 민준의 가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상처 위에 세운 삶이 빛나고 있었어요.